오늘 교재 54쪽에 있는 거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바짝물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위험 그러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연재, 조수해, 화재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바짝물이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드리는 품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바짝물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고구마, 그 다음에 옥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있습니다. 이제 감자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봄에 재배하는 봄재배 감자, 그 다음에 가을재배 감자, 그 다음에 고랭지 재배 감자 이렇게 있습니다. 고랭지는 주로 이제 여름에 재배를 많이 하죠. 이제 고랭지. 그 다음에 전남 이제 보성하고 경남 하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차. 그다음에 이제 콩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민용 콩이라든가 뭐 이제 우리 메주콩 하는 것들이 죠. 노란색 콩.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 콩, 뭐 약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배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들면 조수해로, 즉 새나 짐승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들면 이 말이죠. 또는 화재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을 해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보장을 해드린다. 그래서 오늘은 한 예로 마늘하고 양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알아보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근데 같이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마늘이 있고요. 양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양배추는 계산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얘네들이. 수확이 줄어들었는가를 알아보는 방식이 아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는 유사하긴 한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병충해가 발생해도 감자에 병충해가 발생해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피해율 공식이 얘와는 약간 달라요. 약간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로 병충해 보장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늘, 양파, 고구마, 콩, 양배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항 길이, 즉 얘네들은 좀 이따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또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양파나 마늘이나 그 다음에 고구마라든가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심죠. 이 부분에다가 이 노란색 부분에다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평평하면 여기 부분과 여기를 고랑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둑이나 여기 양파를 심는 부분이나 고랑이 평평하다면 비가 오게 되면 항상 여기도 물에 적셔 있겠죠. 그래서 작물이 습해 피해를 입은다고 해서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양파나 마늘이나 즉 작물을 심는 부분은 조금 흙을 높이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두둑이라고 보통은 합니다. 두둑. 그럼 좀 흙을 북돋아서 거기다가 비닐 멀칭을 씌우고 거기다가 양파를 심거나 그 다음에 마늘을 심거나 양파 같은 경우도 시장에 보시면 양파 모를 사다가 심죠. 그래서 양파를 정식하거나 마늘은 이제 모를 키운 게 아니라 마늘 씨를 그대로 심기 때문에 파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줄기를 비슷하게 심는다고 해서 삽식한다고 그래요. 고구마는 삽식
우리 이 에듀아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고구마 삽식하는 장면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쑥쑥 밀어서 그냥 넣는 거 보실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은 옥수수 또 씨앗을 파종해요. 이렇게 파종. 이런 식으로 심더라고요. 감자는 어때요? 그러면 감자는 파종할까요? 정식할까요? 그렇습니다. 파종합니다. 감자도 싹을 틔워서 파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양배추는 파종할까요? 정식할까요? 그래요. 다 아시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심는 건 조금 두글 흙을 좀 높이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물 빠짐이 좋게 조금 밑에로 홈을 좀 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사람이 작업하는 통로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좋아서, 비 같은 거는 물 빠짐이 좋아서 여기 있는 작물의 습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좀 빠진다고 해서 이제 고랑이라고도 보통 해요. 고랑.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이걸 폭이라고 합니다. 폭. 근데 두둑하고 고랑을 합쳐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랑이라고 그래요. 이랑. 그래서 이랑의 폭이다. 그 다음에 얘가 이랑의 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방향은 뭐라고 하냐면 이랑 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일부 심었던 거 여기에다가 작물을 심고요. 여기는 고랑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작물이 안 심어져 있지만 여기 부분은 작물이 심어지지 않지만 작물이 심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 면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면적을 계산할 때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 가로와 세로, 즉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랑 폭과 그 다음에 이랑 길이 이를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서 양파든 마늘이든 수확을 했더니 수확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랑 길이가 1m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랑 폭이, 즉 두둑하고 꼬랑을 합쳐서 이 폭이 1m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면적은 얼마냐는 거잖아요. 1m 더하기 1m는 1m 제곱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m다. 그러면 여기가 2m라면 당연히 여기도 2m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면적에서 양파가 수확을 해봤다. 우리가 수확을 해왔더니 여기에 양파를 한번 수확을 해봤어요. 양파를 수확해봤더니 여기에서 2m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양파를 수확해보니까 10kg이 나왔다. 10kg가. 그러면 단위 면적당, 즉 1제곱미터당은 얼마가 나왔냐는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 나왔어요? 자, 10kg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 면적에서? 2제곱미터에서. 10kg. 그러면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은 얼마 나온 거예요? 5kg 나온 겁니다. 그래서 5kg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위 면적당 5kg 나왔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양파가 10kg가 수확이 됐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그 농협에서 수매를 받을 때 일정 크기 아주 작은 것은 수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전부 다 수확을 다 이제 저희들이 다 캐거든요. 캐서 보니까 아주 작아요. 이게 뭐냐면 이 10kg 중에서 정상이 예를 들어서 5kg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최대 지름 미만 양파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정해놨어요. 최대 지름 미만 양파예요. 그럼 이 최대 지름은 몇 cm냐면 6cm 정도 되는 거예요.
양파를 다 꺼내서 우리가 이제 그 동그란 6cm, 직경 6cm 정도 되는 구멍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뻥 빠져서 걸리면 정상이. 그리고 안 들어가니까. 근데 뻥 빠지면 6cm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5kg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10kg긴 한데, 이게 정상만 10kg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뭐냐면, 최대 지름 미만. 이 최대 지름이 몇 cm라고요? 6cm 미만이라고요. 이렇게. 양파가. 이런 것들이 5kg가 나왔을 때 보험회사는 뭐냐면 이걸 두 개로 구분을 해줘요. 이 5kg를 다 못 먹는 걸로, 피해를 다 100% 나은 걸로 하자. 아니면 일부는 80% 피해를, 80% 피해만 있는 걸로 하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가 지금 5kg가 나왔는데 80%가 피해 입었다면 얼마는 수확해 간다는 거예요. 계약자는 20%는 수확해 간다는 얘기죠. 5kg 중에서 80%가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한다면 계약자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은 20%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80% 피해하고 100% 피해로 우리 보고 평가사로 분류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 피해로 예를 들어서 5kg가 나왔어요. 100% 피해로는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먹을 수 있겠다. 그 양파 그 장아찌로 담글 수 있겠다. 가공용으로는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80% 피해가 55kg 나왔다. 그럼 결국은 수확은 얼마예요? 1kg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5kg 중에서 80%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죠? 5, 8은 40, 4kg는 못 먹는다는 거죠. 결국은 1kg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써보면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이 조사할 때 써보면 이겁니다. 정상이 5kg 나왔어요. 그쵸? 플러스 5kg가 나오긴 했는데 얼마 피해 입었다고요? 80% 피해 입었으니까 수확은 얼마 한다고요? 20%에서 0.2 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얼마예요? 5kg다 1kg? 6kg가 수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얼마에서 면적은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1제곱미터에 얼마 나왔어요? 3kg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3kg이 나왔다. 얘가 단위가 이게 면적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확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집이 평년에는 10kg가 나오는 집이에요. 평년에는 이런 조그만 면적, 즉 가로 1m, 세로 2m, 세로 1m에서 즉 평년에는 10kg가 나오는 집이었는데 3kg만 나왔다면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7kg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가 줄어들었다?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수확량이 줄어들었을 때 보험금을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대신 원리는 뭐냐면 이 밭작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확량을 산출해요. 미리 깔아드린 거예요. 그래야 설명할 때 내가 그렇구나. 일한 길이 몇 주.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양파를 다 심었다. 마늘을 다 심으면 쭉 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여기서 업무 방법에서 자, 이런 거 갖고 1m만 자르기도 할 수도 있고, 야, 최소한 몇 주 이상은 조사해봐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5주의 일한 길이다.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를 5줄 하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5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로죠. 길이 방향으로 5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한 길이로 5주에 해당되는 길이와 그 다음에 일한 폭을 조사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한 폭이 예를 들어서 1m, 5주를 해보니까 2m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는 5주가 1m, 일한 폭이 1.5m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곱하면 되니까. 또 어렵게도 낼 수 있겠죠. 한 주당
일항 길이는 뭐 30cm이다. 다 똑같다. 5주 일항 길이로 일항 길이를 조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다면 한 주당 30cm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0.3이죠. 메타로 하면 곱하기 5주 하니까 1.5m라는 얘기죠. 이쪽은 1.5m를 조사하라는 얘기겠죠. 네.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얘기죠. 가로 곱하기 세로다라는 얘기예요. 그 원리로 얘네들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 나오는가를 알아내서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마나 수확이 줄어들었냐. 이 집이면 몇 킬로 줄어들었어요? 7kg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줄어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줄어든 걸 바로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집도 우리 집은 수확이 줄어들었어. 너희들 보험금 줘. 그러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수확이 줄어든가 찾아보려면 수확 줄은 것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쉬운 것은 수확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다?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든가 알려면 여기 있는 거 수확량만 조사해 보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 빼주면 줄어든 양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수확이 줄어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확 조사를 하더라. 라는 거. 대신 밭작물은 거의 대부분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 해당되는 작물의 중량을 갖고 계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교재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것만. 제일 먼저 이제 본관의 적용 품목은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감자가 이쪽에서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배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접수 있고요. 피해 사실은 뭐 다 똑같죠. 예. 피해 사실은 이상청 자료하고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 재입증 자료 3가지 거 같이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사를 해야 될 거 봐볼까요? 보상하는 제 여부 피해 정도를 감안해 추가 조사하는 게 뭐 있어요? 재정식, 재파종, 경작불능, 수확량 조사 4가지 거 있으니까 추가로 조사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재파종 조사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양파는 정식한다고 그랬죠. 모를 키워가지고 본 밭에다가 심는 걸 정식인다고 그러잖아요. 마늘은 모를 키운 게 아니라 마늘씨를 그대로 이 지금 작물을 키울 그 밭에다가 그냥 처음부터 심는다고 해서 우리는 파종, 씨앗을 파종한다고 그러죠. 씨앗을 그대로 갖다 심는 걸 파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파종이잖아요. 그죠? 파종 거면 콩 파종이죠. 감자 파종입니다. 그렇죠? 차는 단연성 식물이기 때문에 파종의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파종은 마늘 품목만 해당이 돼요. 마늘 품목에서 이런 거예요. 재파종은 마늘이 처음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마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마늘은 파종을 하는데 다시 파종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상하는 재해로 파종했던 마늘이 지금 싹이 나야 되는데 재해로 인해서 싹이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싹이 안 난 부분을 다시 파종하고 그 안 난 비율만큼 보험자가 보험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비로 써라. 돈 써라. 이 돈 드릴게. 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재파종은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재파종은 마늘만 해당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뒤에다가 보험금 공식 하나 살짝 써드릴게요. 제가 보험금을 워낙 좋아해서. 어차피 재파종은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근데 보험금 공식을 쓰고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뭐라고요? 재파종은 마늘만 해당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또 나왔어요. 다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 중에서 재파종 조사를 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랬더니
뭐 쓰면 돼요? 그렇죠. 마늘, 감자, 마늘만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얘는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됐죠. 가입금액 곱하기 가입금액의 35%를 드려요. 자,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50만 원을 준다고요. 그래서 35%를 이걸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얼마만큼 드리냐? 잃은 피해율만큼 드립니다. 이게 35%가 최고로 줄 수 있는 한도이죠. 최고 줄 수 있는 거. 이거는요. 표준 출현 피해율만큼 드리더라. 이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마늘 같은 경우는요, 시바르라 하면은요, 시바르면 면적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000m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1R은 몇이에요? 100제곱미터죠. 이렇게. 같은 말이죠. 근데 이 시바르당 최소한 마늘을 파종을 몇 개 이상을 해야 되냐면 3만 개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3만 개) 이상을 파종을 해야 됩니다. 마늘을 심을 때. 근데 3만 개 이상을 파종을 해가지고 3만 개가 다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해로 인해서 싹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그 안 난 부분을 다시 파종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파종을 한다. 조건이 뭐다? 재해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바르당이면은 1000제곱미터에 3만 개 이상 출현이 돼야 된다고요. 파종을 해서 출현이 돼야 된다 이거죠. 싹이 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재판 조사했는데 보실까요? 5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상하는 제 여부도 확인하고요. 예, 제 여부도 심사하고 이 확인하는 방법이 좀 다른 점 아시죠? 그 다음에 실제 경장 면적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GPS 면적 측정기, 그 다음에 지형도를 인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장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장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험 가입 면적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는 여기를 2000제곱미터를 가입을 했어요. 나 이거 2000제곱미터 가입한다.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논둑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집이 실제 경장 면적이 160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1600제곱미터. 그러면 지금 이 가입할 때는 2000에 했는데 실제로는 1600개 쓰면 마늘이 수확할 때도 2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수확되는 게 아니라 1600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밖에 수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줄었어요? 자, 2000에 가입했는데 1600밖에는 마늘을 심지 않았다면 이 말이에요. 실제 경장 면적이.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400제곱미터는 마늘이 없다는 얘기겠잖아요. 마늘 식재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4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가입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400이 얼마? 2000 가입 면적 대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10% 이상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제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얘는 이제 1차 시험에 대비 이제 1차 시험에 공부하실 건데 상법 보험편의 그 손해보험에 보게 되면 얘를 뭐냐면 실제로는 물건은 즉 마늘의 물건 수확할 수 있는 물건은 16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가입을 더 많이 해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과보험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과된 부분을 없애버리고 전부 1600 이렇게 20% 줄이면 가입도 1600 경작하는 것도 16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전부 보험으로 맞춰주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맞추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라에도 가입은 한 10,000이나 해놓고 실제는 한 1,000이나 해놓고 9,000은 하나도 안 심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우리나라 그냥 초과보험 인정해준다 그러면 9,000에 심지도 않고 아무런 노동력이라 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9,000도 있는 걸로 평가하고 보험금을 받을 우려가 있겠죠. 재파종이든 경작불능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계약을 좀 바꿔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고요.